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테크 뉴스 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증류 공격, 영어로는 distillation attacks라는 꽤 무시무시한 용어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무슨 최첨단 해킹 기술 같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복잡한 용어가 뭔지 그 껍질을 싹 벗겨내고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 유명 AI 기업인 엔스트로픽이 중국의 3개 연구소가 자사 모델의 능력을 훔치기 위해 이런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고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당장 사이버 안보 경보를 울려야 할 심각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그냥 업계에서 다들 쓰는 아주 평범한 표준 기술인데 오해를 듬뿍 받고 있는 걸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대신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 그대로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엔스로픽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테크 업계는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증류 공격이라는 이 도발적인 표현 하나가 엄청난 기폭제가 된 거죠. 외국의 경쟁자들이 미국이 이룩한 최첨단 AI 발전 성과를 교묘하게 다 훔쳐가고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규제 논쟁이 촉발된 상태입니다.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잠깐 숨을 고르고 현실을 좀 직시해 보겠습니다. 증류라는 건 사실 작고 저렴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교사, 학생 지식 증류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 똑똑한 일타 강사가 자신이 아는 지식을 핵심만 쏙쏙 요약해서 학생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거대 모델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작고 효율적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 무기가 아니라 AI를 대중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학습 방법론에 가까운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교한 과정인지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증류는 그냥 텍스트를 복사해서 쓱 붙여넣는 그런 단순한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GPT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초기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처리할 특화된 소형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대한 양의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최종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이건 모델 학습 후반부에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복잡하고 정형화된 업계 표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회색 지대가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이 직류 기술이 업계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클로드나 GPT 같은 폐쇄형 API를 통해 이 작업을 하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서비스 약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자사 모델을 이용해서 경쟁 AI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항이 업계에서 거의 강제되거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AI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이 회색 지대 안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상황을 참 묘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 간의 재판이었는데요. 오픈 AI 측 변호사가 xAI가 오픈 AI 기술을 증류한 적이 있냐고 묻자 머스크가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AI 기업들은 다른 회사를 증류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정해버린 거죠.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xAI조차 경쟁사 모델을 활용해서 증류를 하는데 이 회색 지대가 얼마나 보편적인 관행인지 따라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건 중국 연구소나 작은 스타트업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네모트론 모델이나 AI2의 올모 모델 같은 걸 보세요. 이 서구권의 훌륭한 오픈소스 모델도 역시 개발 과정에서 개방형 모델과 폐쇄형 모델을 섞어서 증류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의존했습니다. 즉, 증류는 단순히 남의 걸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기반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저자인 네이선 램버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증류는 정당하고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신분을 도용하거나 API를 해킹해서 의도적으로 숨겨진 추론 데이터를 강제로 빼내는 탈옥 행위는 명백한 악용이자 해킹이죠. 저자는 우리가 이 합법적인 중류와 악의적인 해킹 행위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엔스트로픽이나 오픈AI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이 지적 재산이나 API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건 필수적인 방어 조치죠.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데이터 탈취 행위를 뭉뚱그려서 증류 공격이라고 부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비난의 화살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쁜 건 해킹을 하는 그 행위이지 증류라는 기술 자체가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 잘못 붙여진 이름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 엄청난 규제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있고 조치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이 거론되며 심지어 중국 모델을 기초로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까지 의회의 감독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적 압박이 다방면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자가 진짜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규제를 한다고 해외 경쟁자들이 해킹을 멈출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은 늘 그래왔듯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규제들은 관료주의적인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오픈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이나 학계의 활동을 실수로 짓밟아버릴 위험이 아주 큽니다. 결국 이 용어 혼동에서 시작된 규제가 현실화되면 진짜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서구권 대학의 연구자들, 미국의 작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수많은 롱테일 AI 생태계 구성원들입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기반을 싹 다 버리고 미국 내에서 처음부터 이걸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텐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산업에서 6개월이면 사실상 국내 혁신의 동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만 피하자는 거예요. 첫째, 온 동네 AI 생태계가 다 쓰는 증류라는 단어 자체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지 말 것. 둘째, 정상적인 증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훌륭한 오픈 가중치 모듈들을 국내에서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 것. 진짜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케빈 쉬는 이 상황을 방어가 아니라 아예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의 관점에서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경쟁자들이 미국의 모델을 계속 증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길게 보면 미국의 선도적인 AI 연구소들한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인 전략적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역설적인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만약 규제를 통해 경쟁자들이 미국 모델을 중요하지 못하게 그 목발을 걷어 차버리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 목발을 잃어버린 경쟁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본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결국엔 최상의 모델을 처음부터 스스로 구축하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자립하게 만들어서 진짜 무서운 위협으로 키워버리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기술 지정학과 관련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1등인 미국의 모델을 베끼고 증류하는 데만 푹 빠져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영원히 1등을 따라잡지 못하고 2등에 머무는 함정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기술의 사다리를 섣불리 규제하는 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AI 규제라는 복잡한 퍼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